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 놓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분명히 얘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의 극한은 얘는 몇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 1로 감을 알고 있죠. 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는 건 알고 최고 차이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4로 감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네가 이제 확신을 써야 돼.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얘가 상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1로 가고 있는데 1로 갈 때 얘를 F에 1로 갈 때 내가 지금 보게 되면 1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4로 갈 때도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죠. 그렇죠? 우극한이 좌극한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 녀석은 정확하게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보려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어떤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들을 너네들이 이게 서술형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이 명확하게 분수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라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100 정도를 집어넣으면요,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팁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진짜 값을 집어넣어. 무한대로 가면 한 100 정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100 정도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그 정도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포인트가 갑자기 위에 있다 아래로 바뀌거나 그 100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2분의 몇이니까 99잖아. 그럼 얘 1보다 커자고 1보다 작단 말이야.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극한이니까 몇으로 수렴할 것이다. 얘는 2로 수렴을 할 것이고 얘는 2로 수렴을 하니까 얘는 몇 되는 거야?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로 가죠? 그렇죠? 4로 가는 건 아닌데 4보다 크냐 작냐를 볼 거니까 얘가 무한대이면 얘는 몇 되는 거야? 98분의 400 몇이야?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분명히 4보다 뭐한 놈이야? 큰 놈이죠. 4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얘는 몇으로 수렴할 것이다? 1로 수렴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1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그냥 딱 잡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을 할 거니까 얘는 4에서 1을 빼주니까 몇 되겠다? 3이라는 그런 값을 하나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 잡아줬고요. 알았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좀 자신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줘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죠. 여기서 6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60번 같은 경우에는 60번 문장 같은 게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암기 수준이라고 보셔야죠. 우리가 fx라는 다항함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때요? x분의 1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겠다? x-1을 뭘로 치환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진행을 시키면 내가 x가 0으로 가는 놈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바꿔주면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을 해주면?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그런 놈이 되겠지. 무한대로 가는 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t로 다 바꿔주면 얘 식을 똑같이 적는 거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라고 하셔야 돼? 2 마이너스 얘가 몇 되는 거고 t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t분의 1이 되는 거고 f 뭐가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1의 극한이 몇이라는 얘기야? 4더라 이런 얘기야. 됐어 안 됐어? 4더라 이런 얘기고 이 녀석을 그대로 정리를 했는데 t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좀 귀찮죠. 그러니까 양변에다 몇을 곱해버리면 t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얘는 2t 마이너스 1. 얘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t를 곱해버리니까 ft
마이너스 뭐가 될 것이다. t가 될 텐데 얘가 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됐어 안 됐어?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막 사용을 해도 좋지만 내가 t라는 놈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내가 어떤 여기 t다 여기다 x다라고 했을 때 ux랑 ux는 같은 x야 다른 x야. 어떤 놈이 0으로 가는 x다 값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는 어떤 놈이 어디로 가고 있는 놈이다. 무한대로 가는 놈이다 라니까 x 모양을 보고 같은 놈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라는 내가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대명사란 말이야. 그녀는 어떤 사람, 그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녀에 집중을 하면 안 되지. 그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에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다영이를 설명하는데 그녀는 어쩌고. 그런데 다영이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근데 둘 다 뭘 설명하는 거라면? 다영이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녀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녀라든가 그 학생이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영이라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너네들한테 이렇게 볼 때 내가 이 녀석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2x-1 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2x-1 fx-x라는 놈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얘가 4로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많이 익혀져 있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 녀석이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꼴이네. 그럼 다항함수니까 얘가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고 내가 이거에서 차수 결정해주고 1차가 돼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최고차의 개수가 4가 되려면 얘는 8이 돼야 되겠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8x 플러스 d잖아. 그럼 얘는 fx는 9x 되겠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fx를 위정계수를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얘는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한 거야. 뭐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분모에 있는 뭘로 나눠줌으로써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최고차항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뭘 다 잡아주는 거야. 나머지는 뭘로 보내주고 0으로 보내주고 0으로 보내주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면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가 몇 되는 거죠? 2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1로 하니까 얘는 몇으로 갔어요? 얘가 왜 날 지랄이니? 얘는 어디로 갔죠?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fx가 됐고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 녀석은 뭐라는 얘기야? 얘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의 극한을 실제로 보게 되면 얘의 극한값은 2분의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정확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 그쵸? 마이너스 1 했더니 얼마더라? 4더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9가 돼야 되겠지. 얘가 9가 돼야 되겠지.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 돼야 돼? 8. 얘가 4가 되려면 4가 되려면 얘는 몇이 돼야 되겠다. 8x 플러스 뒤에 있는 개수는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하시면 돼? 9x 플러스 p 이렇게 놔도 되죠. 그럼 얘 9x 플러스 p 냅두면 무한대로 가는 놈은 나눠줬지.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몇이 되겠더라? 9가 되겠더라. 근데 의도는 사실은 여기 문제에서 의도는 사실은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풀이 과정들을 한 번에 그대로 끄집어내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좀 요런 문제를 푸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너네들이 그러니까 원론에 관련된 녀석들에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좀 잡아주셔야 돼요. 몇 번 문제냐면 67번 문제입니다. 67번 문제. 67번 문제 같은 경우에 67번 같은 문제에서 너네들이 내가 A하고 B 값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너네들이 이제 혼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가 0 플러스죠. 그럼 얘는 지금 뭐 되는 거야? 0보다 큰 양수인 상태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어, 없어?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뭘로 빠져나와 버리면 여기서는 x로 빠져나와 버리면 b값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죠. 마이너스 1 플러스지. 한번 감각을 한번 생각해. 마이너스 1 플러스지.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얘는 수직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약간 뭐한 값이야? 큰 값이면 마이너스 0.9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마이너스 0.9. 알았지?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에이, 1보다 어떻게 큰 값이야? 0.9에 제곱해봐. 마이너스 없어지잖아. 99, 80, 0.81 되잖아.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런 숫자적인 감각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까지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보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1보다 약간 뭐한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그럼 여기서 1을 빼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됐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뭐 해봐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x값이 어디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뭐 한쪽에 더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더 가고 있죠? 네. 그러면 0보다 커 작아요? 작아요. 0 마이너스죠? 네. 0 마이너스죠?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한 방에 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0 마이너스니까 얘는 지금 양수다, 음수다? 얘는 일단 음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음수라는 얘기지 다른 상황에서 다 음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게 되면 극한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좌우 극한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요. 요 값을 집어넣어서 절대값은 벗겨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무슨 값은? 가우스 값 있잖아. 가우스 값 같은 경우는 벗겨내줘야 된다라는 것들. 바로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너네들이 인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오고 얘가 x 플러스 1 뭐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하고 얘랑 지워져서 약분돼 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형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되나요? 됐어요? 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취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요 정도 문제. 근데 너네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번으로 넘어가냐면 70번으로 넘어가 보는데 70번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해 줬죠. 다시 한번 70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실제로 보게 되면 너네들의 무슨 실력을 하나 좀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기초 앞에 실력들에서 우리가 이제 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와 원에서 종종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네들이 조금 빨리 익혀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익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놈만 하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적어줬던 부분들 x가 몇으로 갈 때? 8로 갈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x 플러스 8 얘는 x 마이너스 8이고 얘가 분자분모에다 뭐를 곱해주면 유리하는 거죠. 뭐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b야. a 마이너스 b.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세제곱이 되고 8이 되려면 알았죠? 뭘 곱해줘야 되냐면 a-b는 암산하는 거야. a-b하고 뭐 곱해줘야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a제곱. 그러니까 세제곱근에 x제곱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지. ab 2하고 세제곱근에 x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b의 제곱이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 보여주는 거. 이런 건 종종 튀어나오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한번 여기서 좀 자신감을 좀 여기서 얻어줘야 돼. 그러면 얘랑 이제 0이 되는 값을 알려줬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8 집어넣으면 몇 되는 거지? 16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에 88에 64는 4의 세제곱이죠. 64는 4의 세제곱이야. 세제곱근 하면 몇 되겠어? 4.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 몇? 2니까 4 되죠. 4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 곱하기 16이니까 계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12 곱하기 16이니까 얘가 좀 빨리 여기랑 처리가 되면 되나? 여기는 지금 얼마 되는 거야? x-를 하나 없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몇 되는 거야? x-를 하나 없어지고 여기 x 플러스 2 되죠. x 플러스 2 되고 x 플러스 2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을 해줘야 되지. 여기 몇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여기 3인가요? 3인가요? 얘는 1 집어넣어주면 6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얘가 12죠. 얘가 12니까 6, 2, 12 됐나요? 됐어요? 뭔가가 좀 잘못됐나요? 3, 6, 1 집어넣으면 6 됐죠? 뭐가 하나 잘못됐길래 이게 안 빠져나왔을까? 얘는 4 되는 거 맞는데 4, 4, 4 12분의 1 아니에요? 여기가 12분의 1인가요? x 플러스 1 아니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여기 왜 x 플러스 2라고 적었을까? 여기가 2네요. 됐죠? 얘 날라가니까 답은 몇 되겠다? 16 되겠다. 선생님이 하나 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알았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 76번으로 넘어가 보면 얘가 76번 문제에서 76번 문제를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시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몇으로 수렴을 한대? 알파로 수렴을 한다며.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하나 체크를 하나 해두세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얘를 마이너스 x를 뭘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t로 치환을 하는 게 제일 편해 안 편해? 제일 편해. 알았지? 근데 얘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항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너네들을 괴롭히려고 내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맞다. 알았어요?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항 한번 할까요?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얘가 뭐 한대? 수렴한대지? 수렴한다고 그랬어. 수렴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가장 쉽게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x분의 fx가 어디로 가니? 얘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f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얘가 더 빨리 가, 얘가 더 빨리 가. x제곱이 더 빨리 가죠. fx는 x랑 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얘는 1로 나오고요. 얘는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x하고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3이라는 놈으로 처리가 되는 거,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근데요, 저 x분의 fx를요, x를 알파랑 같이 곱하면 안 돼요? 그쵸.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만 요거 암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첫 번째 하나를 쓰면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x로 나눠버려요. x로 나눠버려도 되는데 돼요. x로 나눠버려도 되죠. x로 나눠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그대로 냅두고 x로 나눠주는데 이때 선생님이 사실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요거까지도 아는 게 좋긴 좋은데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치환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들을 하나 갖고 가셔야 돼. x로 나눠줬죠. 그럼 얘는 3에 x분의 fx가 얘 알파로 수렴한다며.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x분의 fx를 알파라고 냅두면 되는데 알파로 냅두면 되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요 x를 루트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죠. 근데 이 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요. 얘를 루트 안으로 밀어 넣게 되면 실제로 뭐라고 보셔야 되냐?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부호는 음수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하고 연동을 같이 가야 돼. 아까 전에 너네들이 가우스라든가 절대값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니? 마이너스 1 플러스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인 상태에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은 음수라는 거잖아. 그걸 기준으로 절대값을 뺐잖아.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근방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야. x값을 막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서 계속 값을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스킬을 좀 쓰셔야 돼요. 요 스킬을 쓰셔야 돼요. 알았어요? 루트 안으로 밀어넣으려면 마이너스 루트 x제곱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얘 문제를 잘 보면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마이너스를 냅두고 여기가
x제곱분의 fx가 되고 얘가 몇 돼요? 플러스 몇이 돼요? 1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킬들을, 그러니까 얘가 치환하지 않으면 저런 스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해버렸던 거야.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잘 봐봐. 이 녀석은 몇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x분의 fx에다가 곱하기 x분의 1을 한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떤 알파로 가잖아.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극한값을 구하면 얘가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모든 설명을 다 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된다? 3알파가 된다. 알았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 값이 몇이라고 그랬으니까 4. 이래야지 넘겨줄 수 있지. 극한이 없어야지 넘겨줄 수 있지. 야, 그냥 혜린이 너처럼 여기서 극한에서 넘겨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해주고 나면 우리가 얘는 3알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몇 알파? 4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4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하나 되는 그런 문항들이라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하나 이렇게 지금은 특이한 케이스로 오세요. 이거를 일반화 시켜 놓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일반화 시키기보다 좀 더 고난도로 갔을 때 너네들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 정도는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선생님도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하나 해놨었는데 안 해줬네요. 알았죠? 요렇게 하나 보시고요. 요렇게 하나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내가 이 형태까지 다 외워야 돼? 이 형태는 일단은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다영이가 물어봤는데 지금 가우스 붙였던 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 80번 같은 게 좀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앞에 것들을 했으면서 기억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x가 다른 데로 갈 때는 가우스에 관련된 녀석을 잘 보시고 값을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무한대로 갈 때는 저번에 한 번 더 기억을 해줘야 돼. 무한대로 갈 때는 가우스 x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는 가우스가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야. 알았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8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몇 번 문제야? 8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문제하고 풀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가우스나 가우스를 취하지 않으나 똑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죠.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는 위에다 하나 적어놓자. 가우스 x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을 때 우리가 특정한 값이 아닐 때는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x-h이고 h는 0과 몇 사이의 값이다? 0과 1 사이의 값이다라고 하고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보시면 돼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요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x분의 6에 얘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x 마이너스 h 이렇게 놓고 풀어도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얘 6을 곱해주면 얘는 몇 x? 2x 마이너스 6h. 근데 h는 0과 1 사이의 값이지. 그럼 무한대로 나눠주게 되면, 정확히 풀면 무한대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x분의 6h잖아.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몇 되겠어? 0 되니까 2죠. 근데 지금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정도는 하나 외워줄 수 있잖아.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갈 때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 가우스 아닌 것처럼 봐도 뭐예요? 상관없이 그냥 푹푹푹푹 지워서 몇 된다? 2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좀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지금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n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주 보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주 보이는 형태는 아닌데 요 문제를 조금 형태를 좀 기억을 하나 해줄 필요성은 하나 있어요. 내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1은 어디로 가죠? n분의 1은 어디로 가죠? 0 플러스로 가죠. n분의 1은 0 플러스로 가죠. 근데 0 플러스인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n분의 1을 뭐라고 보면 x라고 봅시다. 알았죠? n분의 1을 x로 보면요. 얘는 x제곱분의 1이지. 얘는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놓고 하면 리미트 x는 뭐 정확하게 보면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f의 안에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3x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지.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이잖아. x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로 가서 x분의 1 전체의 뭐? 제곱. 됐어요? 여기 제곱 있고 여기도 제곱 있으니까 같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버려도 되잖아. 됐죠? 그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녀석은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1 집어넣으면 4. 여기를 몇으로 나눠서 전체에 뭐란 거야? 제곱을 한 거야. 차분하게만 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는 몇 대죠? 여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9x제곱 12x 플러스 4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얘는 x에 9x 플러스 12 x분의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전체 제곱이죠? 얘 날려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12에 몇 되겠다?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너네들이 좀 낯선데 이 녀석이 나중에 미분에 가면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n분의 1,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n분의 1이 0으로 간다. 라는 그 사실들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시켜주니까. 알았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나씩 자주 등장을 시켜주니까 그쪽 부분들만 놓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하나 좀 보시고 지워버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때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데 조금씩 이런 거는 이제는 선생님이 조금만 바라는 것들은 그겁니다. 너네들이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실수가 나오면요
그것들을 빨리 너네들이 이제 센 정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그럼 좀 빨리빨리 좀 내가 왜 틀렸지? 한번 빨리 고쳐봐야 돼. 그것까지는 좀 해오자고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연속까지 간 다음에 극한하고 연속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쫙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너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확 뭐 해버려야 돼? 담아버리자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봐. x가 몇으로 가면? 4로 가면 4로 보내봐요. 얘는 16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0이 되죠. 여기가 0이 돼. 그럼 분모도 몇이 돼야 돼? 0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것도 0 된다라고 얘기해버려도 너네들이 뭐 괜찮긴 하지만 나중으로 가면서 이제 너네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분모가 0이 될 때는 분자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수렴하려면. 근데 분자가 0이 될 때는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것들은 얘가 0이 돼가지고요.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0이 될 수 있어요. 극한값이 0이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걸 확인을 하셔야 돼. 알았죠? 그럼 이제 조금만 빨리 풀어버립시다. 뭐라고 빨리 풀어버리자. 얘가 4 집어넣었을 때 0 되지. 1차 정도는 그냥 쉽게 가도 돼요. A에 x 마이너스 뭐다? 4다. 이렇게 가야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하나 적어주면 너네들 암산 되겠지? B가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 A가 되는 거야? 4A. 마이너스 4A 되는 거지? 네. 그냥 빨리 저렇게 빨리 처리해도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녀석은 방법이 없죠. 뭐라고 하셔야 돼? 유리화. 유리화 하는 거야. 근데 유리화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x-4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어요. 그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 확신을 갖고. 알았어? 4의 루트 몇을? 9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몇 x? 5x를 분명히 5에다가 곱해줬을 거야. 그때 옆에 양수자에다 살짝 빨리 해. 16. 이거 몇 대? 제곱 될 거 아니야. 9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의 x제곱.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먼저 계산부터 이렇게 막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6 곱하기 몇이야? 9지. 그 다음에 얘는 몇 대? 16x제곱 마이너스 25x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9x제곱이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이 녀석을 바로 이 상태에서 옮겨 놓습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9 묶어내지. 네. 마이너스 9 묶어내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 나오잖아. 마이너스 9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6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니까 너네들이 이런 놈들을 막 위에다 같이 적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4로 가고 있죠. 그쵸? x가 4로 가고 있으니까 얘랑은 지워지겠다 안 지워지겠다. 그 다음에 진짜 4를 집어넣는 거야. 4를 집어넣어야죠? 4를 집어넣읍시다. 4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몇 대야? 마이너스 9하고 8 이런 것들 그냥 바로 계산해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A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되죠. 5니까 몇이야? 5, 4, 20. 얘도 5, 4, 20. 얘 몇 되는 거야? 40. 얘 8, 5, 40. 여기 약분하고 약분하고. 얘가 몇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없애주고 넘어가니까 10A가 몇 되더라? 9가 되더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A는 얼마 되더라? 10분의 9라는 값이 되더라. 그 다음에 B가 몇이었죠? B가 마이너스 4A였죠.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3A 구하라는 얘기죠. 네. 됐어 안 됐어? 써요. 뭐 이렇게 더럽냐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분의 27이 되나요?
됐죠? 이거는 그냥 계산력이다. 그러니까 문항에서 나왔던 계산력들만 물어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 괜히 혼동하고 힘들 건 없다. AX 플러스 B를 저걸로 여기다가 먼저 쌤이 암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가 어차피 얘가 뭐 되니까 4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지.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X-4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 과정들이 아까 전에 4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4A 플러스 B가 몇 돼야 되니까 0 돼야 되지.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A지. 그렇지? 근데 B는 마이너스 4A를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정도가 이제는 좀 빨라져야죠. 지금 아주 이제 천천히 하더라도 자기가 이 과정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알았죠? 됐어 안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2번으로 넘겨보면 9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암기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너네들이 나중에 가서 분명히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암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죠. 암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92번도 선생님이 거기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셔야죠. 왜 이걸 암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그냥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너네들한테 이 녀석은 암기를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어때서? 지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4x제곱이잖아. 그러면 얘 a는 결정 나 안 나? 나요. 수렴하려면 a 값은 무슨 값이어야 돼? 4가 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이제 슬럽 4가 되면 안 되죠? 네. 루트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에서 없어진 0꼴이 돼야 되지만이 정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알겠다.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녀석들을 하나 봅시다. 여기까지 너네들이 좀 대주면 딱 좋아요. 얘를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는 뭐까지 좀 들어가냐면 이게 암산이 돼줘야 돼. 뭐가? 유리화가 암산이 되셔야 돼. 2x 플러스 b잖아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얘가 지금 유리화를 해주잖아? 그러면 분모에는 이제 암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서 x에 관한 몇 차야?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이니까 1차지. 근데 얘가 그러면 분자는 뭐가 남냐면 이거의 제곱이고 이 녀석의 제곱이 남죠. 그렇죠? 근데 왜 0이 됐을까? 왜 0이 됐을까? 왜 0이 됐을까? 분자가 1차가 아니라는 얘기야. 분자의 차수가 더 낮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가 상수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까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그러니까 얘가 뭐 하냐면 여기서 x제곱은 제곱하면 4x제곱 나오죠. 얘 없어지죠. 얘도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얘도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b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1차항의 개수가 2가 나오려면 1차항의 개수가 2가 나오려면 b가 2분의 1이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봐.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빼줬잖아. 얘까지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2x 플러스 b를 제곱을 했을 때 1차항은 제곱차항은 4x제곱이잖아. 1차항은 뭐가 돼야 돼? 1차항은 얘가 뭐 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b가 되죠. 됐지? 4b가 되지. 4b가 몇이 돼야지만이 없어져 얘가.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2가 되려면 b값이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정도의 암산력까지 들어갈 필요성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존재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값하고 B값은 결정해 줄 수 있었죠. 근데 안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들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안 해주겠지만 안 되면 뭐까지 하셔야 돼? 유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유리하셔야 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문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선생님이랑 한번 예측까지 해본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놈은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해봐. 너 무책임한가? 그러면 얘랑은 얘가 유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 거야. 얘는 이제 여기서 지워버릴게요, 선생님이. 선생님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들 푸는 거보다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할 때 사실은 너네들 풀어주는 것처럼 선생님이 풀겠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정도까지 너네들이 고3 때 끌고 가려고 내가 수업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너네들처럼 안 풀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스킬을 하나씩 좀 밀어 넣어보자고. 알았지? 됐지? 그러면 얘는 유리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를 해버리면 얘는 분모에는 루트 뭐 나올 거야?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몇 되는 거야? 2x 플러스 몇이야? 2분의 1이야. 됐어? 그 다음에 유리화하면 얘 이제 여기까지 날아간 거 알지? 그 다음 1 마이너스 얘는 제곱하니까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몇 나와? 4분의 3. 근데 여기다 x를 하나 곱해준 거야. x를 하나 곱해줘. 차수를 하나 늘려줘서 그랬을 때 x를 뭘로 보내봐라. 무한대로 보내봐라라는 거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됐어 안 됐어?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이제 됐다. 알았죠? 네.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니까 이제 여기 2 나오죠? 2 나오니까 얘는 이제는 이렇게 써도 되죠. 4분의 3, 16분의 3이라는 이런 값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는 겁니다. 됐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됐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96번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몇 차? 차수하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무한대는 뭘 결정하는 거야? 차수하고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 알았죠? 차수하고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걸 그냥 바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면 얘는 그대로 하나만 이렇게 요걸 보고, 알았지? 요걸 보고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x에 관한 몇 차야? 1차잖아. 됐지? 1차니까 이제 개수 비교만 하면 되니까 분자도 뭐여야지? 1차여야지 우리가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야. 1차고 1차항의 개수가 몇 대? 1차항의 개수가 A가 되면 안 되지. 2분의 했을 때 A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대일 거야? 2A X. 됐죠?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처리를 하나 해주면, 그러면 이제 fx를 뭐라고 놓으면 돼? fx를 넘겨주면 되죠. 뭐라고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적어주면,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저 녀석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x-1분의 뭐가?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극한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들을 맨 처음에는 아주 러프하게 그냥 차분하게 그냥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1 집어넣어 봤더니 수렴하려면 몇 돼야 돼? 0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하나 끄집어내주죠.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 되지.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라는 인수가 나오는데, 인수를 빨리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은 나중에 하자. 알았지?
그러니까 뭘 쓰자? 조립대. 조리제법 그대로 쓰자. 알았지? 그러면 얘 4 되고 2a 되고 b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하고 뭐 집어넣어 봤더니 몇을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어 보면 여기 4 되고 4 되고 2a 마이너스 몇 되니까 2a 플러스 4 되니까 여기 넘어가면 여기 0 되는 거 맞죠? 됐어요? 뭐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약분 되겠지. 그럼 이제 조금 빨리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1로 갈 때 약분해 놓고 나면 4x 플러스 2a 플러스 4만 남죠? 됐죠? 그러면 얘에다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몇이? 8이 몇이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 값은 그리고 b 값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95번 안 얘기했어요? 예? 질문 안 했어요? 95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냥 바로 지금 문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네가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 9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문제 나왔던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이제 3차니까 헷갈린데 뭐 이렇게 할 거 없어. x 플러스 1로 나누 x 플러스 1로 있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렇지. 너가 지금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나머지 정리 있잖아. 그 나머지 정리에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fx는 다시 한번 적어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내가 그러면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뭐가 있어? 나머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이 이거죠. 뭐죠? 얘가 몇 차로 나누었어? 1차로 나눠서 얘는 상수지. 그치? 상수란 말이야. 상수인데 얘는 이걸 항등식이라 고1 때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걸 막 공부한 거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나눠봐도 되고 제일 러프한 방법이고 조리제법을 쓰면은 나머지와 몫과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그러기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복잡한 계산 같은 거 계산기를 써도 되지만 간단한 계산을 갖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머지만 살짝 1차로 나눴을 나머지만 살짝 빡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나머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까먹었으면 빨리 되살려 주셔야 돼요. 고1 때 공부하고요. 나머지 정리를 너네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요 얘기들이 고1 때 진짜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원의 방정식. 너네들이 내가 다른 얘기들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공부가 좀 부족한 애들 있잖아요. 부족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절망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수투 문제를 풀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미분도 알고 연속도 알고 극한도 알겠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조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도 실제로는 그런 애들이 보통 가벼운 데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높게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애들이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다려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나머지 정리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용어만 이렇게 고1 때 쓰던 용어 딱 갖다 놓으면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조금씩 하면서 문제 많이 풀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너네들 입장에서 지금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1 거를 심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야지 고3 때도 안정되게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대안이야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해줬잖아.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럴 시간이 있거든요. 언제 있어요? 사실은 재수생들이 보통 한 2월 중순 이후에 재수를 시작을 해요. 재수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선행반으로 애들이 12월 달에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애들이 진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고득점이 안 나왔던 이유는 수투나 이런 걸 몰라서 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투라든가 이런 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시간에 자기가 진짜 할 게 없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1 과정을 해놓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재수학원에서 고일 과정 해요. 안 해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저희 종로나 이럴 때 과장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선생님이 노량진에서 노량진 재수학원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학과 팀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짰어요. 내가 짜니까 좀 원장이랑 좀 싸워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하자. 제대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성적이 진짜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일이냐면 그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와요. 고일 과정을 교육 과정에 넣어놓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와요. 고일 다 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바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문제점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 실제로 자기가 성적을 올려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맨 처음에 교육과정에도 안 집어넣고 시켜봤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막 그렇게 앞에서 수업을 하면 떠들어요. 야, 이번 과정에서 지금 선행반 과정을 할 때 제발 부탁인데 너네들 뭐 옛날에 좀 전문제니까 미적분하고 기백 같은 것들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지만 실제 너네들의 고1 과정들이 실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봐봐. 지금도 봐봐. 뭐 사실 도형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도형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이거 잡는 것들이 더 힘들지 결국 마지막에 극한 때려 집어넣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나을까요? 선생님 경험상으로 1명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로 그래요. 얘들 뭐 하는 거야? 그 시간에 기백 공부해요. 자기 혼자만. 내가 기백을 틀렸거든. 근데 스님이 얘기하는 건 기백이 틀렸는데 기백이 틀린 이유를 네가 한번 뜯어봐. 기백 벡터 개념을 몰라서 틀렸니? 아니더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한 20-30명 정도가 7월달 되면 선생님한테 와요. 뭐라고? 내가 성적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봤더니 어느 정도 올라가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왜 진전이 없을까를 자기도 한번 두들겨 봤더니 자기가 틀린 문제를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봤더니 미적분이나 기백을 모르는 것은 계속 공부하면서 늘어가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이 고1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놓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라라고. 그래서 스님 7월달 정도 되면 스님 2학기 과정이 넘어가는 때거든요. 1학기 하나를 다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전 과정을 한번 돌려요. 6월달까지. 그 다음에 7월달 되면 2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가거든. 그러면 그때 와요. 와서 한 20-30명이 와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1 과정을 지금이라도 할까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냐? 늦었다가 하지 마라. 지금은 역효과 난다. 너가 지금까지 끄집어 올라오는 점수들을 오히려 그것들 함으로써 거꾸로 잡아먹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점수가 올라오고 기간은 좀 짧잖아요. 뒤에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잘못하면 역효과 나요. 불안해지고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들춰내잖아. 소위 말하면 상처를 들춰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고 이랬을 때는 상처를 뒤집어내 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고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상처 나면 너는 군대 가보면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에는 먹는 것도 좀 그렇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입어요. 딱지가 입은 다음에 안 나요. 아파요. 왜 아픈가 보면 안에도 골마 있어요. 위에는 딱지가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가지고 다시 소독하고 좀 아프더라도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낫는다고. 근데 그게 2월 달에는 그 짓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능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그때는 들춰내면 안 돼. 그때 들춰내면 뭐 돼버리는 거야?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처가 아물어서 진짜 제대로 하기도 전에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거꾸로 뭐 해라.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 차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나올 때마다 사실은 선생님한테 와도 좋고 책을 하나 옆에다가 모아놓고 그때 봐라. 내가 직선의 방향이 좀 부족해. 깊이 보지 말고 가볍게. 근데 그렇게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응? 근데 너네들은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 지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도 지금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수학에 너무 막 그래 그러면 사실은 겨울방학 중에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선생님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시간적. 그래서 실제로는 고1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선생님한테 조금 빨리 와서 정리를 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 지역은 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고1 때부터 좀 탄탄하게. 근데 고1 때 잘 안 돼요, 그게. 고1 때 심화하자 라고 하면 심화를 하니? 그때 뭐 하려고 들어? 선행하려고 들지. 사실은 웬만한 애들은 선행보다는 그 과정을 심화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고 나면 수투, 실제로 너네들 지금 해보면 알잖아요. 너네들이 지금 하면서도 실제로 가우스 같은 경우도 너네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왜 그랬을까? 고1 때 가우스가 여기저기서 나올 때 한번 정리를 빡 하고 가우스 부분들을 안정되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분들 안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별건 아닌데도 여기서 갑자기 뻥 하나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너네들이 이런 지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랄로 보지 마시고 뭐 하셔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직급 형태에서 한번 한다. 내가 지금 뭐 조금 채우면 되지 뭐. 알았지? 채우면 되는 거야. 하나씩 채워. 그러면 한번 봅시다. 97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약간 달라요. 얘는 이제 인수 정리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요거는 하나 외우고 갑시다. 알았죠? 너네들 앞에 책에서 없었던 부분들이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냐면 요 얘기들을 이렇게 쫙 풀어보면요. 내가 x를 얘는 무한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fx라는 놈이 어떤 인수를 하나 가져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그게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fx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면요. 근데 fx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니까 fx를 뭐라고 놓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뭐라고 놓으시면 되냐면 x-1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고 뭐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 x-2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차수라는 부분들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 난 못 잡겠는데? 그래요? 차수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몇 천지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무한대라면 차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러한 컨셉인 거야. 여기에 다항식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몫이 하나 들어가겠죠? 네. 몫이 하나 들어가서 다시 집어넣어 보면 얘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앞에서 한 얘기는 리미트 뭐 하면 x가 몇으로 가면 1로 가잖아요. 네. 1로 가잖아요. 1로 갔을 때 얘가 지금 여기는 x-1이 약분되겠지. 네.
그러면 x-2에 뭐? qx가 되죠? 네. qx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x가 2로 갈 때요. 얘는 하나 약분돼 버리겠지. 네. x-1에 뭐가? QX가 qx가 뭐가 되는데? 5가 돼. 5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2를 집어넣잖아요.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지.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q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q에다가 어떤 q라는 다항식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1이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몇이냐? 5라는 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의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은 몇 차? 얘가 상수이면 돼, 안 돼? 안 돼. 상수항이면 안 되지. 1차이면 미지수가 2개가 나오지. 네. 내가 미정계수를 2개를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값에 의해서 1도 되고 5가 되는 그런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3차가 돼도 2차가 돼도 결정해 줄 수 있죠. 그런 값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차수가 낮은 놈은 몫이 몇 차일 때이다? 1차일 때이다 라고 하니까 얘 qx를 뭐라고 냅둬 버리면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요 녀석을 결정하는 거죠. 알았지? 가장 낮은 차수라는 놈과 우리가 2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놈은 몇 차 이상이어야 된다. 1차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놈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Q1이 얼마여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하고 1이어야 하고 그 다음 2를 집어넣은 2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하고 5여야 하면 A, B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죠. 내가 A 값은 몇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B 값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fx를 뭐라고 결정할 수 있어? fx가 아니죠. fx 중에서 fx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그 중에다 가장 뭐한 놈? 가장 차수가 낮은 거를 뭐라고 그랬다? gx라고 했는데 이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1, x-2에 a가 몇이었어? x-3이라는 이런 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녀석에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봐라? 3을 집어넣어봐라. 여기 몇 되고요? 2 되고 여기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되나요? 그래서 18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 좀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된다. 기억을. 응?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제 형태 유형 문항이라고 보셔야지. 알았죠? 유형 문항으로 보셔야지 이 녀석을 내가 따로 어떻게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됐죠? 됐습니까? 요 정도 하나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이렇게 하나 잡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식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가는 거야. 알았어? x에 대한 당시 fx가 분모가 몇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4.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모양에서 우리가 뭐한데 막 이런 것들 봤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한대로 얘를 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왜? 그때 차수를 결정하려면 무한대일 때야. 근데 무한대가 아니잖아. 얘는 얘가 이제 지금 요 녀석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러면 f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가 돼야 되겠지. 분모도 0이 돼야 되니까. 됐어 안 됐어? 됐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뭐 해봐라?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수렴하는 극한으로 뭐 할 것인가만 생각해 주면 돼. 어떻게 하면 수렴하는 극한으로 표시해 줄 건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수렴하는 극한으로 표시해 주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좀 귀찮을 뿐이야. 귀찮을 따름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F-3이니까 F-3은 몇 되는 거야? 9되죠. 네.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보면 -3을 대입해 보면 F-3 -3의 제곱이니까 9잖아요. 얘 값이 0이 돼야 돼. 됐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셔요. gx라는 놈이 뭐다? fx 9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제 연습만 하면 돼요. 알았죠?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연습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해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다. 알았지? 그러면 얘 모양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얘 모양을 위에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좀 귀찮아 보이지만 그냥 똑같이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알았지?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얘는 x 플러스 3 x -3이야. 그 다음에 얘는 fx. 알았지? 됐어요? fx고 그 다음에 gx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녀석을 딱 볼 때요. 이 녀석을 볼 때 뭐를 계속 보셔야 되냐면 내 모양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어넣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값은 수렴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그냥 수렴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요 녀석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 없는 거니까 얘만 처리하면 돼요. 얘만 처리하면 되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3을 집어넣잖아요. g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f에 몇 되고? -3 -9인데 얘가 0 되죠. 얘가 0 되는 거야. 얘가 수렴하지 않는 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 녀석을 체크를 할 때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러니까 gx만 모양만 바꿔주면 돼. gx의 모양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얘가 x-3 내가 먼저 여기 체크를 합시다. 여기가 x-3하고 fx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얘가 문제가 되는 놈은 여기에요. 여기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f에다 여기 -3 집어넣잖아요. 네. 여기 몇 대요? 9대죠. 네. 여기 -3 집어넣으면 몇 대요? 마이너스. -6대니까 이거는 그냥 값이야. 그치? 그럼 gx가 문제인 거야. x 플러스 3이 문제고 여기에 gx가 문제죠. x 몇 되는 거야? 플러스 3. 여기가 문제였죠. gx가 뭐였죠? fx -9인데 여기가 0 돼버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fx -9였지. 네. 그럼 얘가 수렴하는 놈이 x제곱. 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됐어, 안 됐어? fx -9잖아. 근데 왜 이걸 만들어줬을까? 그러면 얘는 스님이 이렇게 끌고 가주면 x 플러스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 됐어?
얘가 수렴하는 꼴로 바꿔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9,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몇 남어? 됐지? 요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죠. 왜 다 지금 뭐 하는 꼴로 바꿔놨어? 수렴하는 부정형이 아닌 수렴하는 꼴로 바꿔놨어요. 똑같은 식을. 얘 얼마? 얘 얼마? 마이너스 얘 9. 얘 마이너스 6. 얘 몇? 얘 몇? 4. 4. 얘 몇? 마이너스 6. 끝났죠.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몇 되겠다. 3.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가 모양을 많이 바꿔줘야 돼서. 그러니까 요 감이 나와야 돼. 내가 항상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꿔주는 과정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자.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꿔주는 과정들을 한 번만 만들어줘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편해질 수 있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이제 더 봐주면 알았지? 네. 한 문제 정도 봐주고 다시 한 번만 연습해서 오늘 한 5시 정도에는 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다른 문제들을 다 안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안 푸는 문제들에서 좀 요 정도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도형 문제는. 오케이? 요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와 5를 지나면서 p와 5를 지나면서 원이 있는데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어디? 중심. 가까이 갈 때 중심 c가 뭐 안 넣어? 가까워지는 Y좌표. y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지. 아니, 이 새끼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좀 짜증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만 이제 확정을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 이 그림을 내가 P를 이쪽으로 빡 당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길 필요가 없죠? 당길 필요가 없죠?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요령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P점을 그냥 뭐라고 놓으면 돼? X. X 콤마 헷갈리면 A 콤마라고 놔도 되지만 X 콤마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시점 얘 X를 어디로 보낼 거야? X를 0으로 보낼 때 시점의 Y좌표를 뭐라고 하면 돼? 이 X로 표현만 하면 돼요. X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보시면 되지. 근데 얘가 원이 나왔죠. 원이 나왔을 때는 C 값을 구하는 거는 반지름을 구하면 되잖아. 반지름, 얘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데 얘가 원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R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R을 X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R을 뭘로 표현하라고? X로. 어떻게 표현해? 같아요. 길이가. 근데 선생님은 요 녀석이 별로 안 좋은 거야. C를, 그래도 되겠구나. 근데 선생님은 기하학적으로 지금 그냥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써봐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 R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고 보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뭐예요? 지름. 얘가 지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돼요? 얘가 지름이죠. 지름이고 얘는 원위의 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볼 수 있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뭐랑? 얘랑은 수직이지. 수직이지.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요 직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직선은 어디를 지나요? 여기를 지나죠. 아, 이게 여기를 A로 놓을 거 그랬다. 너네들이 X 막 혼동되면 힘들어해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해도 되죠?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만 표현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의 기울기 얼마야? A분의 A분의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2분의 1 A죠. 2분의 1 A죠. 2분의 A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수직이지.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A분의 2죠. 그치?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y 마이너스 다시 한번 2배다 붙이는 거야. y 마이너스 y 값은 x 마이너스 뭐야? a.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몇 대? 2 플러스 2분의 1에 a제곱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요 직선에 요 y좌표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y절편이죠? 됐어 안 됐어? 요게 바로 뭐야? 이 R이지. 이 R이지.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R. 그러니까 리미트 A를 0으로 보냈을 때 R을 A로 표현하면 돼. R을 A로 표현하면 이거에 2분의 1.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의 극한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또 몇 집어넣으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자? 얘를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를 표시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R이잖아. R을 여기가 0, 몇이야? R.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가 몇 됐죠? A, 2분의 1에 A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R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제곱에서 뭐 빼주면? R 빼준 거에 제곱을 해주면 R제곱이다. R을 통해 가지고 R값을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뭐 간단하니까 이거는. 근데 간단한데 너네들이 보통 문제를 쫄아서 못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내가 얘는 A제곱 플러스 4분의 1에 A의 4제곱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가면 A제곱 R 플러스 R제곱이 되죠. 얘 지워주면 되는데. 그러면 A제곱 R은 A제곱 플러스 4분의 1에 A의 4제곱. 그러니까 R은 1 플러스 4분의 1에 A제곱. 그럼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주면 1.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까 전에 직선 같은 걸 한번 좀 사용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으로 넘겨주면 이 문제는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니까 놓치지 말고 하자고요. 알았지? 우리가 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무 얘기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간단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고 있다. 알았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야? 절대값. 아, x제곱의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만 올려준 거지.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스님이 조금 정확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너네들하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1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요, 얘가 원점이고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왔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놈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야. 됐어요? 네.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서 y는 t라는 실수와 만난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FT. ft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t가 음수부터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이면 만나는 점이 없어요. 0 되다가 갑자기 0이 되는 순간 2개. 0보다 좀 커지면 4개. 그렇지? 1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4개지. 1이 되는 순간 3개. 3개 얘까지. 4개는 3개로.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2개.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FT라는 녀석은 0보다 약간 뭐 할 때는 0보다 약간 큰 데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럼 교점이 몇 개야? 4개. 1보다 약간 클 때는 1보다 약간 작을 때는 4개. 1이 되는 순간의 함수값은 3개. 1보다 약간 클 때는 여기 있죠. 2개. 그걸 끝이야. 알았지?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뭐 상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얘가요. 옛날 문과 문제에서 4점짜리 문제를 나왔더라고요. 평가원에서 4점짜리 문제를 나왔던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마무리가 조금 될 거야. 알았지? 됐어? 문제 초점을 맞춰놨는데 이거 붕 뜨게 나와 있어. 예, 여기 하나 봅시다. 당시 fx를 x-로 나눴을 때 몫을 f1x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알았지? 그럼 여기 정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야? 여기 정보에서는 이 녀석의 극한이 얼마이다.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얘가 몇이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모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저 모양을 굳이 이렇게 다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fx를 x-를 나눴을 때 몫을 f1x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그럼 기본적인 이런 틀을 하나 좀 잡아줘야죠. 딱 보자마자 fx는 x-1로 뭐 했더니 나눠줬더니 몫이 f1의 x라는 놈이고 됐죠? 나머지는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됐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아까 전에 썼던 녀석을 하나 이제 보셔도 돼요.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F1이다. 나머지 정리죠 이게. 그렇죠? 나머지 정리.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됐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얘가 리미트 X를 몇으로 보내줘 봤더니 얘 정보도 우리가 한번 좀 취급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몇으로 집어넣어 봤더니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가 좀 귀찮게 나왔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보셔도 돼. x-1분의 fx-3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도 1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f1이 몇이라는 얘기야? F1이 3. f1이 3이었다는 얘기야. f1이 몇이었다는 얘기야? 3이요. 3이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정보들이 쭉 흩어져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0꼴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녀석을 빼줬냐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얼마더라는 얘기야. 2. 근데 얘는 수렴하는 놈이죠. 얘는 수렴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모양에서 굳이 우리가 막 힘들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몇으로 가?
얘가 0으로 안 가지. 얘가 0으로 가죠. 2분의 1이요. 얘는 수렴하는 극한이죠. 네. 이게 사실은 저 녀석을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게 되면 x-1분의 fx-3이 부정형이면서 몇으로 수렴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4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모양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요 모양을 굳이 만들지 않고 조금 얘도 봐봐. 얘 유리화에도 무슨 모양이야? 유리화에도 무슨 모양이죠? 유리화를 해도 부정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리화할 때 x-1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양을 쓰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래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형태만 바꿔주면 돼요. 얘를 뭘로 바꿔줘?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1로 갈 때. 얘는 fx-3을 x-1로 나눠준 놈은 쓰면 되겠다. 그치?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x- 여기 없던 녀석들 하나 만들어 놨나요? x-1 되죠? 네. 그 다음에 분자가 뭘로 가야 돼?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네. 됐죠? 그 다음에 f1x를 찾아야 되죠? f1x가 뭐죠? F1X. f1x를 아까 전에 봤더니 f1이 r이지. 네. 근데 f1이 얼마죠? 아까 전에 f1이 3이었지. 네. 그러니까 f1x는 얘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3을 뭘로 나눠주면 x-1로 뭐 해주면 나눠준 놈이 되겠지. f1x는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야. 몇이에요? 얘가 4죠. 네. 그 다음에 얘한테 1 집어넣어주면 얘는 몇이야? 2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몇이니까? 4니까. 그러니까 32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수렴하는 극한으로 표시해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체크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체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봐달라고 선생님이 좀 처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들이 너네들이 그러니까 조금 실력 따지기라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했던 것들은 옛날에는 단독 하나하나지. 근데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그 문제들에서 우리 개념들 하나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따로따로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속에 그 내용들이 같이 섞여 이제 2-3개 정도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형태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렴하는 극한의 꼴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문제야? 이번에는 이런 문제야. 다항함수 gx가 있는데 이 값이 뭐 한다?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얘가 뭐 한더라? 수렴을 하더라. 얘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얘가 수렴을 하는데 다항함수 fx가 이 녀석을 만족시킬 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뭐 해보래요?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은 수렴하는 극한으로 뭐 할 것인가만 찾으면 돼. 얘를 어떻게 수렴하는 극한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내가 수렴하는 극한은 지금 뭘 줬죠? 얘를 줬죠. 그러면 얘도 다들 fx를 날려버리고 뭔 녀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 gx라는 놈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안 돼? gx라는 놈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이 녀석 모양을 바꾸는 것들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포인트를 보는 거야. 얘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잖아. 얘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수렴값들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일단은 수렴하는 폼들로 바꿔주려면 gx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른 얘기 없는 거야. fx라는 놈은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얘가 x-1이죠. 네. 그러면 그냥 가자. fx라는 놈은 x-1로 묶어내면 g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됐어 안 됐어? 써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리미트 x가 몇으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어요. 됐죠? 됐어요? 1로 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몇 대 있는 거야?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근데 이 모양이 되게 간단해져. fx가 뭐죠? x-1에 g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지워지죠. 0이 되는 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0이 되는 꼴이 다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럼 끝나. 왜 끝나느냐? 너네들이 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돼? 넣어요. 집어넣으면 돼.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그랬지. 네. 얘 폼에서 우리가 하나 끄집어내죠. G1이 얼마죠? 2예요. G1이 2죠. 네. 집어넣어서 부정형이면 모르는데 부정형이 아니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얘 몇이야? 2분의 2분의 G1이 얼마로? 2. 2. 아무 문제 없네. 네. 그 다음에 2 됐죠? 네. 그러니까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대단히 어려운 것들로 보시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푸는 거 아니야? 이제는 짜자자자 이제는 한 번만 더 아까 전에 이제 셀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셀에서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셔야 돼? 우당탕탕탕 끝내버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내가 이제 fx를 이렇게 놓는 거야. fx를 알았어? fx를 어떻게 놓자? 딱 개념. 인수정리. 용어들이 같이 이제 계속 돼야 돼. 인수정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x에다 몇을 집어넣어 봤더니 0을 집어넣었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지. f0이 0이라는 얘기는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1 얘도 0 되지. x-1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러면 fx를 뭐라고 놔야 돼? x-1이고 뒤에 이제 몫이 붙어야 되는데 몫이 붙어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 보잖아. 그러면 x가 하나 약분되겠지. 네. 그러면 x-1에 qx 나오지. 네. 거기다 0을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 q0가 10이라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 1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q1이 몇이라는 얘기야? Q1이 마이너스 4야. 근데 0을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qx가 상수항일 수는 없고요. 몇 차 이상이어야 돼? 1차 이상이어야 되지. 1차 이상이어야 하는데 1차 이상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 있노? 차수가 최소인 놈이니까 qx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다. qx를 뭐라고 놓으면 ax 플러스 뭐라고? b라고. 근데 0을 집어넣었더니 몇이래? 10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a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몇이어야 돼? 6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qx를 구했다 안 구했다? qx를 구했다. x 마이너스 1에 qx는 6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놈. 해가지고 차수가 최소인 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자라는 얘기예요. 이제 간단해져야 돼. 알았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2번, 14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
1인 2차 함수 fx가 이 녀석을 만족을 시킨대요. 근데 이제 값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 네.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몇 대요? 얘가 0대죠. 네. 얘도 0대죠. 네.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뭐라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해석을 잘 해보라는 얘기야. f-2가 되죠. f-2가 되니까 얘가 무슨 일이 하나 발생을 하냐면 f-2가 되면 내가 당연히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됐어 안 됐어? 약간 다른 형태로 준 거야. 왜요? 아니 왜 그러냐면 얘가 0대잖아. 얘도 0대잖아. 그럼 얘가 지금 약분돼가지고 1이 돼야 돼. 맞지? 네.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f-2가 되잖아. 됐어? 네. 그러면 얘가 몇 돼야 돼? 1이 돼요.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1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1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부정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f-2가 몇 돼야 된다? 부정형. 0 0꼴이 돼야 되더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 1이 1인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fx는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놔도 돼. x의 인수를 뭐라고?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지. 네. 그 다음은 알아 몰라? 몰라요. 하나를 모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하나만 이렇게 냅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그리고 이제 p값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죠.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리미트 x가 몇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2로 넘어갈 때 여기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p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도 x 플러스 2 X p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된다 안 된다? 그럼 x 플러스 1을 나눠줘도 되죠. 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p 플러스 몇 대고 x 플러스 2를 약분해서 없애줘야지. 그렇지? 그럼 얘는 남는 거는 x 플러스 p 플러스 1이지.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p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지. 네.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되죠? 네. 여기는 p 마이너스 1이죠. 네. 얘는 p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몇이 되도록? 7분의 3이 되도록. 그러면 얘는 7p 마이너스 21은 3p 마이너스 3.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4p가 18이 되는 건가요? 18이 되니까 p 값은 2분의 9다. 얘가 p 값이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 p 값이 2분의 9이더라. 됐지? 네. 그러면 f 몇은? 2는 2는 4 곱하기 얘가 2죠. 9 2분의 13 하니까 26이라는 이런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값이 나오더라. 됐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문제들이 너희들한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조금 안쪽에 너네들이 지금 했던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좀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속도에 너네들이 쫓아와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돼요. 알았죠? 네.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무슨 문제가 봐? 두 함수 fx, gx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x의 fx, 가 gx가 몇으로 수렴을 하더라? gx가 몇으로 수렴을 하더라? 3으로 수렴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gx가 3으로 수렴을 할 때 다 보기에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뭐 해봐라?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럼 G에다 3을 집어넣으면 몇이 된다는 얘기야? G에다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으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얘기야, 안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밑에 있는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을 골라보라는 얘기는 내가 밑에 있는 극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거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fx에 관련된 얘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지금 모양대로 봐도 이 모양들을 그대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랑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fx에 관련된 녀석을 알아봐야 되거든. 그럼 내가 gx를 뭐 하면 돼? gx를 소거를 시켜버리면 되지. gx를 뭐 해버리면 된다고? 소거를 시켜버리면 돼. 됐지? 그러니까 얘 모양은 뭐라고 문제 저기서 보니까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뭐가? fx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분의 x 플러스 fx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얘가 3으로 수렴한다고 돼 있어. 근데 x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치? 얘가 3으로 수렴하려면 먼저 뭘 하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는 리미트 뭐가? x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0으로 갈 때. 알았지?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0으로 갈 때 fx가 집어넣어 보면 되죠. 0을 집어넣어 봤어. 그럼 얘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아까 전에 그 개념들하고 똑같은 개념들이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몇이래? 3이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얘의 값은 몇으로 수렴을 해야 돼? 0으로 0으로 수렴을 하셔야 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얘가 0으로 수렴을 하셔야 되고 처리가 되셨습니까? 네. 0으로 수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얘가 그렇지? 얘가 3으로 수렴을 했을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가 지금 요 값이 x로 나눠주죠? 네.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0으로 갈 때 때 1 마이너스 x분의 fx 1 플러스 x분의 fx 값이 수렴을 해서 그치? 그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이니까? 몰라. 얘의 극한값을 뭐라고 하면? 얘의 극한값을 p라고 하면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뭐분의 1 플러스 p가 몇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p는 1 플러스 p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4p는 2가 되니까 p 값은 2분의 1로 수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 값이 2분의 1로 수렴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 값이 2분의 1로 수렴을 하면 얘가 수렴을 하잖아. 그럼 얘 값이 2분의 1로 수렴을 하면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얘 몇? 2분의 1로 가죠. x분의 fx x 플러스 x분의 fx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몇 되더라? 1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죄다 수렴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